네, 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하게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코필입니다. 오늘 7월 10일 장마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대부분 정치 테마주,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뉴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어제 당대표 토론 이후에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4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토론을 보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4명의 후보 가운데 대다수 질문이 한동훈 장관한테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말빨 귀지답게 창과 방패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45% 이상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원희룡 후보는 바보가 된 모습이다 라는 댓글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뉴스,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리스크가 크고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같은 청주 한시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보냈고, DTNCR은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법대 로스쿨 동문이고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후보의 고교 동창이죠. 배우 이정재 씨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교제 중이라는 이유로 같이 엮였고, 레몬레일은 최근 배우 이정재가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상한가 보낸 종목들 대다수가 거래 대금은 미비하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그리고 같은 성실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정관예우, 학연 지연이 서로 끌어주겠지라는 특유 심리가 이 같은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바로 전선입니다.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의 해저 케이블 공장 1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만들어진 공장인데요. 이런 점으로 미러브와 LS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소식은 굉장히 호재다, 블루오션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버지니아주에 짓는가? 동부 대서안 연안 위치한 게 바로 버지니아주인데요. 미국 해상풍력 발전 대부분이 동부 해안 따라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버지니아주에 짓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버지니아주 주 정부에서는 4,800만 달러 보조금, 또 IRA 보조금 9,900만 달러, 약 2천억 가량의 세금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미국 부품을 사용할 경우 40%까지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즉 투자세 공제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E는 이미 미국 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2011년에는 뉴욕주 롱 아일랜드 프로젝트, 2015년에는 로드 아일랜드 주 풍력 발전 단지 프로젝트, 그리고 2020년에는 미시간 프로젝트 등 기술력을 통해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현재 LS전선의 신뢰성을 더 높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리슈어링입니다. 이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 어떤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즉 LS 수혜는 원활하다. 즉 장기적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LS 전선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대장주인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을 91%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자 회사로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대장은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상승률 대장은 KB메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SS 전력저장장치 관련주입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 테슬라가 2분기 동안 역대 최고 실적인 9.4GW ESS 제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적 점유율 확대 또는 올해 전체 시장의 급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연간 ESS 판매량이 100GW였던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높은 ESS 판매 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주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 ESS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ESS 관련주 시총 대장이죠. 삼성 SDI는 미국 최대 전력 기업 넥스트라에라 에너지와 6.3GW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조율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6.3GW는 지난 북미 전체 ESS 용량의 11.5%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삼성 SDI가 국내 기업 수주 물량 중 최대 규모를 전망할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ESS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대규모 ESS 공급 계약과 전자재료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삼성 SDI가 일시적 성장 둔화 현상인 캐즘을 일시적으로 물리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이 될지는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거래대금 상승 대장은 한중 NCS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후 1시쯤에 다시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종가 기준 20%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고 며칠 전에 분석해드린 대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 만큼 이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ESS의 시가총액 1위죠. 삼성 SD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말에 실적 발표도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경쟁 심화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는 바로 방산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나토 회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나토 동맹 균열에 갈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와 바이든 정책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무조건 포트폴리오에는 방산 관련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방산 관련주 앞으로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보여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산 쪽은 현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세금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걸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돈을 더 써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나토는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주도 수혜를 받을 거다. 또한 방산 기업의 진출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방산 기업들 특징이 이렇게 한번 수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미용기기처럼 지속적인 AS가 들어가는 부분도 감안하면은 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차 사업 참여가를 하고 있고 독일 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주 계약 체결, 즉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5조 원에서 7조 원 가량 수주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한번 다시 참고하게 되면은 오늘 현대로템 폴란드 PGE와 신규 컨소시엄 합의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폴란드와 현대로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K2 전차 38대, 내년에는 96대를 정상 납품하겠다. 이 소식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현대로템 종가 기준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이상 수주 계약을 따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6월 달에 이미 이런 수주 체결이 기정사실되면서 주가가 선반영됐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잠시 한번 주가가 튀어줬지만 결과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며 밑꼬리를 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IG 넥스원도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흐름이 나올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여기서 원전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제가 며칠 전에 원전 대장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들에서 눌림이 이쁘게 온 종목들에서 수급이 확산될 거다 하면서 에너토크 그리고 한전산업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오늘 한전산업 역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토크 역시 시가 11% 상승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하락 마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가 기준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면 방산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밑에 종목들 눌림이 이쁘게 잡힌 종목들 빅텍 이런 종목들이 한번 단기적인 흐름으로 올라줄 수 있다. 왜냐면 현재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매매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